네, 안녕하세요. 2020 국제기구 마이스 커리어 페어의 진행을 맡은 저는 김소연입니다. 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비대면 취업 상담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지금 현장에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연사님들은 개별적으로 강연을 드릴 때는요,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전사를 드렸고요. 이어지는 저희 콘서트에서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관계로 마스크를 쓰고 진행한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국제기구와 마이스 현업에 직접 활약하고 계신 전문가분들을 또 한 분 한 분 만나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는 구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질문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또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자분들에게 질문을 받았고요. 한 분 한 분께 또 답변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혼자 나와 있는 게 아니라요. 옆으로 많은 분들 나와 계시거든요. 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분 한 분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소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 바로 옆에 계신 두짓 호텔앤리조트 조연희 과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짓 호텔앤리조트 한국사무소 과장 조연희입니다. 저희 두짓 호텔앤리조트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호텔 그룹은 태국 방콕에서 1948년 처음 오픈한 그룹입니다. 처음에는 태국에서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지금은 5개의 호텔 브랜드 아래에 13개국 46개의 호텔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호텔 쪽에 취업을 꿈꾸는 우리 구직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우리 조연희 과장님께 궁금한 점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요, 현대아산의 신수영 과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아산 마이스팀에 근무 중인 신수영 과장입니다. 네, 저는 지난 2005년에 코엑스 컨벤션 팀에서 국제회의 기획 업무를 시작해서 지금 15년째 PCO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현대아산은 다들 아시겠지만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북 관광 사업을 진행을 주 사업으로 했었는데 현재 안타깝게도 대북 관광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는 좀 신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마이스팀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초기 단계인 지난 2013년도에 이직을 해서 경력 공채로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일반적인 PCO 그 기업들과 같이 국제회의 기획 운영 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평화통일 테마 행사 위주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 대북 관광이 재개가 된다고 하면 이제 대북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스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딱 가운데에서 중심 주축이 되는 만큼 좋은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럼 다음 이어서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권혁 대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올해 5년차 권혁 대리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국제기구 마이스 커리어 페어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 기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국내 대표의 전시산업 전문 기관입니다. 전시산업 관련한 정책을 연구하고 또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과 같은 지원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전시회 인증, 평가, 또 통계, 인력 양성 등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수원 컨벤션 뷰로의 홍주석 팀장님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수원 컨벤션 뷰로 팀장을 맡고 있는 홍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는 작년 3월 오픈을 했는데요. 작년 3월 오픈과 동시에 여러 가지 국제 회의 그리고 전시회들을 유치하고 개최하고 있는데요. 수원시 산하의 재단법인으로서 오픈해서 지금 매년 꾸준히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속한 컨벤션 뷰로팀은 크게 마이스 유치 그리고 수원을 국내와 해외에 홍보하는 도시 마케팅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UNS캅의 하예진 프로그램 오피서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UN 에스캅 동북아 사무소의 하예진이라고 하고요. 먼저 에스캅이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에스캅은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이라고 UN 산하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입니다. UN 산하에 5개 경제사회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맡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에서도 또 동북아 사무소를 비롯해서 5개 소지역 사무소가 있는데 그 중에 동북아 사무소가 인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프로그램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주로 경제 사회 그러니까 회원국들의 경제 사회 현안들을 같이 해결점을 모색하고 조사와 연구와 역량 강화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셔서 함께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막막하고 힘드실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로 화이팅 한번 크게 외치고 시작을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저희 좋은 말씀 해주셔야 될 테니까 오늘 화이팅하고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텔과 PCO 그리고 전시협회, 마이스 지원기구, 국제기구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한데 모였는데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정말 많으시죠? 오늘 그 부분 최대한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요,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요, 지금 바로는 어렵더라도 추후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분 한 분 꼼꼼히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보시는 중간에도 궁금하신 점 생긴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구직자들의 질문을 답하기 전에요, 각 업계에서 실제로 직무는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를 또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짓 호텔앤리조트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네, 저는 한국 사무소에서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는 아무래도 저희 두짓 호텔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는 한국 분들이 해외에 나가실 때 저희 두짓 호텔 그리고 리조트가 있는 지역으로 나가실 수 있도록 많은 여행사와 기업 그리고 마이스 단체, 항공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인재상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저희 호텔에서 찾고 있는 인재상은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3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C의 첫 번째는 케어, 그리고 두 번째는 커밋먼트, 세 번째는 캔두인데요. 케어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호텔이다 보니까 항상 고객을 서비스를 할 때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커밋먼트는 고객과 한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자신과의 다짐, 이런 자세를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캔두는 손님이 뭔가를 요청했을 때 안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이고 밝은 자세를 갖는 게 저희 호텔에서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주신 내용들이 전부 다 나 자신과의 약속, 우리 고객들과의 뭐 다짐,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게 눈으로 딱 보여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구직자분들이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신과의 약속이라 함은 본인이 이제 이력서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이런 걸로 좀 대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소개서에도 마찬가지로 네. 자기가 해왔던 경험들을 토대로 또는 겪었던 상황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꿀팁이네요. 본인들이 겪었던 것들을 토대로 자소서에 열심히 한자 한자 적어주시면 그 점을 반영해서 인재상으로 봐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현대아산의 신수영 과장님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네. 저희 회사는 일반적인 PCO 기업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국제의 기획 운영 업무,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대북 관광과 연계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PCO의 업무라고 하면 우리가 주최기관, 국제기구나, 지금 UNSCAP에서도 오셨는데 국제기구나 정부 부처, 그리고 각 협단체, 학회 등이 주최하는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또 저희가 대행을 하게 되는 업무인데요.
크게 사전, 행사 진행, 그리고 사후 업무로 나누어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는 행사 유치부터 제안을 위한 영업, 그리고 수주를 위한 기획서 작성과 프레젠테이션 등의 업무 등이 있고요. 진행을 위해서 회의장 운영부터 조성, 참가자 초청, 등록, 의전 등의 업무 등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사후 결과 보고와 정상까지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업무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회사가 이제 대북 관광 사업의 레퍼런스를 활용을 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평화통일 테마로 하는 다양한 연수와 캠프 행사, 그리고 일반 기업 인센티브 투어의 업무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은 저희 명예회장님이신 고 정종 회장님께서 남기신 명언이 있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라. 그래서 굉장히 진취적인 인재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창의적인,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가는 창의성, 그리고 성실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현대의 계열사들이 출근 시간이 8시예요. 네, 그 8시 전에 이미 다들 나와 출근해서 업무를 하실 만큼 성실하고 근면한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라라는 명언을 네. 우리 과장님은 지켜내고 계시나요? 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라, 이 명언을 지켜내고 계시나요? 네, 저는 네. 지금 마이스팀이 거의 초창기에 여기 이직을 해서 왔기 때문에 네. 저희 회사가 마이스와 관련된 레퍼런스가 조금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때 그동안 금강산 관광을 하면서 진행되었던 유사한 레퍼런스들을 다 끌어모아서 새로 사업을 좀 세우는데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구직자분들, 우리 과장님의 얼굴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과장님과 함께 길을 만들면서 개척해 나가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어서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권혁 대리님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기관에서 하는 업무들이 대부분은 행정적인 업무들이 많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가장 큰 볼륨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는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국내에서 전시 주최자가 전시회를 개최를 할 때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지원하는 항목들은 저희가 해외 마케팅, 그러니까 해외 바이어나 해외 업체분들을 국내로 유치하는 그런 마케팅 비용들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하는 목적은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국내 전시회에 참가를 해서 해외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은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 성과 측정, 그리고 친환경 전시 상품화 지원 사업, 또 코로나19 대응 등의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 간단히 더 소개를 드리자면,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 성과 측정 사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및 단체 참가 지원 사업을 쿠트라 쪽에 위탁을 하여서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는 그 사업의 성과를 그리고 결과를 측정하고 조사하는 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전시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국내 전시 디자인이나 전시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친환경 소재 등을 개발한 업체들이 상품화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기관에서 추구하는 인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관은 전시장 운영, 그 다음에 전시 주최, 전시 디자인 설치, 전시 서비스, 이 4대 분야를 아우르고, 또 대부분 전시 산업을 위해서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3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도, 두 번째 화합, 세 번째 감동입니다. 정도의 경우에는 정직하고 공정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내외부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과, 또 화합의 경우에는 이 전시 4대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높게 사는 것, 그리고 또 저희 지원 사업을 하는 고객이 전시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이 전시 사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저희가 저희 기관과 적합한 인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과장님과 좀 마찬가지로 말씀 주신 내용이 취업하고 나서 보여줄 수 있는 인재상인 것 같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희 과장님은 취업되기 전에 저희 대리님은 취업하시기 전에 어떤 이 화이팅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우선 제가
이 기관에 입사를 했었을 때 제가 들었었던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만약 저에게 많은 업무들이 몰리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정답인 그런 답변을 하긴 했지만, 그때 제가 답변을 했었던 것이 우선 저에게 많은 업무가 몰린다는 건 저를 그만큼 믿고 따라주신다는 의미로 생각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그렇지만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 네. 위에 뭐 팀장님이나 아니면 위에 이제 선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좀 답변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방법이 있군요. 제가 물어보길 잘했네요, 대리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요, 수원 컨벤션 뷰로 홍주석 팀장님께도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수원 컨벤션 뷰로의 역할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이스 유치 및 개최 지원, 그리고 수원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홍보하는 도시 마케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차원에서는 센터의 임대 및 관리, 그리고 자체 주간 전시회 기획, 자체 주간 국제회의 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인재상으로는 크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우수한 사람,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 마지막으로 손님 응대가 뛰어난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B2B 행사 그리고 B2C 행사가 많이 열리는 만큼 손님 응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자체 주간 전시, 자체 주간 국제회의를 기획하고 있는 만큼 기획 능력도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뷰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글로벌 바이어들을 응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 능력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IT 기술 그리고 4차 산업을 맞아 IT 기술과 친숙한 인재를 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SNS 활용 능력, 예를 들면 유튜브 제작 및 편집 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여러분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열정, 패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선 강연에서도요, 뭐 SNS 관리하는 것들이 이제 포트폴리오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딱 그 부분에 맞게끔 인재상을 보고 계시네요. 네, 그럼 다음에 이어서요, UN 에스캅의 하예진 프로그램 오피셔님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유엔에서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17가지 목표를 수립하고 회원국들과 함께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동북아 사무소이다 보니까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라든지 뭐 사회적으로는 뭐 인구 노령화 그리고 뭐 지역 연계성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는 인재상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어 능력과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능력과 더불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인재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시는 멘토분들의 답변이요, 모든 업계에 속해신 분들이 이렇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현업에 계신 만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도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직자분들이 직접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답변을 시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저희 모든 관계자 여러분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화이팅 한 번 더 외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이라든지 마이스 분야가 많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전이나 직무에서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실제로 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호텔 업계는 말할 거 없이, 그리고 PCO 업계, 그리고 컨벤션 업계에서도 다양하게 좀 큰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과장님부터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저희 업계를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제가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 산업에는 비전이 안 보이는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잠시 이 관광 산업이 멈춰 있지만 모양이 바뀔 뿐 계속해서 이 백신이 나오고 또 코로나19 상황이 언젠가는 종식이 되면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모든 사람들이 또 자유롭게 여행을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호텔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처음 맞이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일단 뭐 방역이나 보건, 위생 이런 것들 훨씬 철저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들어오시는 모든 게스트분들 체온 체크 당연히 하고 객실에도 케어 키트라고 해서 손 소독제나 뭐 마스크 이런 위생 관련 용품들을 비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호텔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보통 뭐 체크인 하시거나 체크아웃 하는 시간이 같아서 그 시간대에 로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또 조식당 이용하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때 시간이 손님들이 많이 몰리시는데 그걸 좀 자유롭게 24시간 체크인 원하시는 시간에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는 방식 그리고 조식당 시간도 훨씬 여유롭게 해서 다른 고객과 이제 접점이 좀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이 변화하는 시대에도 호텔에서도 많은 직무가 변화하고 있네요. 근데 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지금 제가 하는 업무가 한국인들 이제 해외로 많이 가시는 거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항공 수요도 많이 줄었고 하지만 저희 호텔 중에 일부는 격리 호텔로 지금 좀 모양을 바꿔서 해외에서 이제 태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이 15박 16일씩 격리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격리 호텔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어서 우리 신수영 과장님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네, 우리 마이스 산업이 바로 만남을 만들어가는 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빠르게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비대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사처럼 비대면 행사, 온라인 화상회의 등으로 준비를 해서 대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빠르게 이제 변화를 하고 있지만 이미 이 전부터 우리가 4차 산업이 발달이 되면서 스마트 마이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 그리고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증폭 역할을 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이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미팅 테크놀로지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등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이 IT 기술의 강국이다 보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으면 이 다음 세대의 마이스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좀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마이스 산업에서 비대면 행사 등이 지속이 조금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좀 직무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크게 축소되는 업무와 좀 더 확대되는 업무가 있을 텐데요. 축소되는 업무는 아무래도 관광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들, 하스피탈리티와 관련된 뭐 수송이나 항공, 숙박 이런 관광 이런 업무들이 조금 축소가 많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조금 더 확대된 업무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미팅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회의 운영 그리고 회의장 조성, 기자재 운영 이런 시스템과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IT 강국답게 이제는 온라인 행사가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도 여러분 구직자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벌써 여러분들도 적응을 해 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어서는 또 컨벤션 분야가 궁금합니다. 네, 이어서 수원 컨벤션 뷰로 홍주석 팀장님께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코로나19를 맞아서 가장 직격탄을 많이 받은 곳이 사실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여러 전시장 그리고 전 세계의 여러 전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을 닫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회의나 전시회를 축소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수원 컨벤션 센터 그리고 지금 전국의 센터들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거리 두기, 마스크 사용, 그리고 비닐 장갑 쓰기, 그리고 철저한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진행했던 마케팅 활동들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 그린 마이스, 지속 가능 마이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 같은 경우는 기존에 100% 온라인 진행하던 것을 미팅 테크놀로지 기술을 활용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또는
100% 온라인 형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 컨벤션 센터도 지금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국제회의, 전시회, 그리고 기업회의 등이 하이브리드 형태 또는 100% 온라인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직무에 대한 변화도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팀장님? 네, 기존에 저희 마이스 산업의 대부분의 마케팅 영업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를 만날 때도 주로 해외에 가서 B2B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나 광고 또한 신문, 잡지 등을 이용했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대부분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 수원 컨벤션 뷰로, 수원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해외 바이어들과 B2B 상담,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OTA 또는 해외 마이스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적으로 대대적으로 해외 항공길이 막힌 상황에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각 회사별로 채용 과정이나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있을까요? 채용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채널을 통해 공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런 부분은 저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뭐 SNS나 뭐 다른 데에서 어플을 통해서는 접해봤는데 뭐 다른 경로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또 자세히 들어볼 텐데요. 먼저 에스캅의 하예진 프로그램 오피서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저희 그 유엔이 워낙에 조직이 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경로로 그 채용 공고가 나고 다양한 형태로 고용을 진행하고 있어서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첫 번째 소스는 저희 UN 커리어스 포털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무직 산하에 있는 모든 채용 정보는 일괄적으로 리스트업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뭐 특별히 뭐 관심이 있는 그 에이전시나 뭐 그런 일을 하는 조직이 있으면 따로 그 조직 웹사이트에 가셔서 찾아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통 저희 채용 공고 자체가 2달이에요. 그 접수 기간이. 접수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도 무척 길어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잘 따라가셔야 하는데요. 보통 짧으면 6개월, 길게는 1년도 있다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무척 인내심이 필요한 과정이고 그 단계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2번 정도 서류 심사가 끝난 다음에 한 번 그 온라인 테스트 그리고 나서 또 인터뷰 과정이 있는데 각각 과정마다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과정마다 힘든 부분을 좀 견뎌내고 인내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직자 여러분 열심히 견뎌내셔서 끝까지 좋은 결과 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수원 컨벤션 뷰로 홍주석 팀장님 답변 부탁드려요. 네, 저희 수원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 사실 작년 3월에 이제 개관을 해서 신생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부터는 수원시 산하 기관들은 수원시에서 통합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홈페이지를 반드시 봐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저희 수원 컨벤션 센터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센터들 그리고 전국의 많은 뷰로들 그리고 전국의 많은 관광공사, 관광재단 등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한국마이스협회, 한국관광공사, 전시산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뜨고 각 기관별 웹사이트에도 뜹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빠른 방법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스펙업이나 공준취 죄송합니다. 공취사 사이트를 보시면 항상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해주는 곳이죠. 여러분 그곳에 계속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좋은 취업 정보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어서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권혁 대리님도 답변해 주세요.
네, 저희 기관 역시도 저희 기관 홈페이지에 가장 빠르게 올라가기는 합니다. 네, 아까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었던 것처럼 다른 기관들과도 저희가 뭐 마이스 협회라든지 아니면 전시주최자 협회라든지 이런 다른 기관에서도 저희가 좀 협력을 하고 있어서 저희 공고 같은 것들은 거기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진흥회에서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또 등등의 SNS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카카오 채널도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공채 정보가 나오게 되면 그 채널들로 다 안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이제 사이트가 한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한 3년 전쯤에 전시산업 전문으로 하는 전시산업 구인구직 사이트 전시업이라는 곳을 개발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는 저희 기관의 공채뿐만이 아니라 전시업계의 다양한 기업들의 이제 공채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공채 이런 그 과정은 저희가 총 지난 공채를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총 3단계였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서류 심사였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면접과 그다음에 필기였었는데 필기의 경우에는 논술 시험이었습니다. 논술 시험 주제는 전시 산업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당연히. 그리고 면접에 있어서는 실무진 면접과 영어 면접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에서는 임원 면접이 진행되었었습니다. 면접에 대한 단계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더 우리 구직자분들에게 또 와닿는 답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답변으로 현대아산의 신수영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크게 신입 공채를 선발하는 그룹에서 선발하는 공채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팀에서 이제 프로젝트로 선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신입 공채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회사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각 채용 사이트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자주 선발을 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공고를 좀 주시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 그 공채 과정은 저희가 그 공채 진행을 하게 되면 1차는 서류, 그리고 2차는 인적성 시험, 3차는 1차 면접을 보게 되고요. 특히 저희 그룹 공채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저희 마이스 팀을 직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스 팀에 직무 지원을 한 지원자에 한해서는 2차로 PT 면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직무를 하게 되면 프레젠테이션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획력이나 프레젠테이션 스킬 등을 보기 위해서 PT 면접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3차는 임원 면접, 그리고 이제 최종 통과가 되면 신체 검사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 담당자들을 채용하는 과정은 저희가 PCO와 관련된 업무나 채용을 게재하는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PCO의 채용 정보의 경우에는 우리 마이스 협회나 PCO 협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고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스 관련된 커뮤니티 카페 등을 활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조연희 과장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네, 저희 호텔 같은 경우는 두짓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직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7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 이력서를 내고 제가 채용이 되기까지 7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됐는데, 물론 직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채용 절차는 1차는 서류를 보내고요. 그리고 2차, 3차 다 화상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정말 호텔에서 한국인 직원이 필요하거나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뽑을 때는 제가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관광인이라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도 이렇게 인턴십이나 신입 직원들을 이제 모집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통적으로 답변을 주신 게요. 자사에 있는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구직을 할 때 그 홈페이지, 제가 지원하고 싶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뭐 저만의 규칙을 세워서 일주일 단위 아니면 보름 단위로 계속 체크를 하면서 구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직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회사를 먼저 선정을 하신 다음에 그곳의 구인구직 상태를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계속 체크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다른 웹사이트도 참고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업계 현업에서 종사하시면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떤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실무적 관계에서 언어 문서 작성 외에 또 어떤 능력이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국제회의를 만들어가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PCO와 컨벤션 뷰로 쪽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벌써 마이크 드셨죠, 우리 과장님?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협업을 많이 하게 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대인관계 원만하게 가능한지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력서상의 서류나 그리고 짧은 면접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간의 이력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그간의 좀 경험들을 보면서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대인관계라는 게 인성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국어만 잘한다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건 아니죠. 한국어도 잘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제 다양한 회의나 그리고 그 주최 측에게 저희가 준비한 기획 등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호소력 있는 설득력 있는 대화 방법 등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이스 분야에서의 경험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이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면접을 할 때에도 마이스에 대한 경험이라는 게 크게 중요한 뭐 엄청 큰 경험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진행 요원으로 현장에서 마이스 현장을 한번 본 적이라도 있는지 그리고 뭐 인턴에 대한 경험, 짧게는 프로젝트 계약직으로의 업무를 해보았는지 이런 경험 등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용어를 알고 있는지 등을 좀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체력이에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정해져 있는 시기를 앞두고 있는 행사를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데드라인에 맞추어서 굉장히 압박이 많은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이기도 해서 체력이 받쳐줘야만 이제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체력을 키우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아까 질문 중에서 단계별로 저희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체력 테스트가 있어서 저도 의아했거든요. 체력 테스트는 그럼 어떤 걸 보나요, 과장님? 그 채용에서 하는 일반적인 신체 검사는 저희 이제 그 건강 검진을 하는 기관에 가서 이 기본적인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신체 검사입니다. 그런 정도고 그냥 네. 체력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네, 정도이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원 컨벤션 뷰로 홍주석 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신수영 과장님이 사실 대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원 컨벤션 센터 컨벤션 뷰로 또한 대인 관계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손님 응대 능력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상대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일이 풀려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원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 주간 전시회 그리고 자체 주간 국제 회의를 기획하고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시회랑 국제 회의에 대한 기획 능력 그리고 운영 능력 그리고 실행 능력까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원 컨벤션 센터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혹은 전국의 다른 센터 아니면 전국의 다른 관광공사나 관광재단 컨벤션 뷰로에 입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신세영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뭐 인턴, 그 밖에는 뭐 서포터즈 활동, 아니면 국제 회의나 전시회 운영 요원, 그리고 더욱 기회가 된다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한국전시산업진흥회나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는 해외 인턴십 제도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이스 생태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수원 컨벤션 센터에 지원할 때는 무엇보다 수원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게 요구되는데요. 아무래도 수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에게 면접자나 아니면 그 회사 측에서 기대하는 바가 더 커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원하는 도시 예를 들면 부산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부산, 제주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제주 그 도시에 대한 공부와 이해를 우선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내 그리고 해외에 대한 이슈를 미리 섭렵해 두는 것이 면접이나 필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2020 국제기구 마이스 커리어 페어를 관심 있게 받고 오늘 이 토크하는 것도 눈여겨본 우리 구직자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공부고 학습이고 그게 또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좋은 정보 저희가 많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보실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시나요? 학점, 학교, 자격증 등의 정량적인 부분인지 자소서 내용의 정성적인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둘 다 본다면 어떤 비율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이렇게 네 번째 질문을 주셨어요. 정말 꼼꼼하게 정확하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누구나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우리 조연희 과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지만 좀 더 정량적인 부분인 이력서를 더 많이 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력서에는 학교 학점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격증과 그동안 자기가 이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과정들을 표현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외국 회사이다 보니까 한국의 대학들이 어떤 학교가 좋은지 이런 거는 회사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학점이나 뭐 자격증 위주로 더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율로 따지면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정도 될까요? 한 7대3 정도 되지 7대 않을까? 3 정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권혁 대리님께도 한번 질문 드릴게요. 네, 저희 기관에서도 입사자분들의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받을 때 비율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자기소개서를 80 정도, 이력서를 20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채용 공고에 명기된 그러한 요건들만 좀 통과가 된다면 그 후에는 좀 자기소개서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에 이제 그분의 성향이 저희 기관과 잘 맞을지, 그리고 여태까지의 경험이나 경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요. 이건 좀 일반적인 대답일 것 같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채용 공고나 이런 것들을 낼 때 어떤 특정한 파일 형식이나 아니면 파일의 이름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것들도 되게 주의를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도 받아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지키지 않는데, 이런 모습보다는 좀 그러한 요구 사항들에 잘 맞춰서 제출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가장 기본의 틀을 회사에서 요구한 타이틀과 틀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그 이후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UN 에스캅의 하예진님께도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그 유엔에서는 서류 심사가 상당히 정량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채점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채용 공고에 필수 사항으로 나왔던 뭐 경력사항, 학력사항, 뭐 언어 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예스냐 노냐 이렇게 딱 점수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더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학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4년제 대학을 나왔다, 그리고 뭐 대학원을 나와야 한다, 이러한 필수 사항이 있으면 뭐 대학원 나왔고 뭐 박사학위까지 있어요, 이러면 이제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플러스 박사학위 점수를 줄 수는 있지만 뭐 누구한테 점수를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결국에 분별력이 생기는 부분이 경력 사항인데요. 이제 원하는 경력 사항들을 그 채용 공고에 기재를 해놓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충족을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예전에 했던 뭐 프로젝트라든지 뭐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채용 공고하고 맞는가를 어필을 하는 게 서류 심사 통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력서 안에서 따로 뭐 기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 같은 부분은 yes 아니면 no로 표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원하시는 자격증 딱 뭐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렇게 했을 때 no를 적으면 조금 뭔가 부족해지나요? 혹시? 보통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많이 보지를 않기 때문에 자격증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고 경력 사항은 매우 중요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 수행해 본 경력이 있다. 있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경력이 없으면 아마 서류에서 바로 탈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마이스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대학생입니다.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멘토분들은 각 업계로 진출하실 때 실제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또 오늘 이 자리에 멘토링이라는 이름에 딱 맞는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마이스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도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역시나 5분께 다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먼저 조연희 과장님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호텔에서 일하기 전에 저도 마이스 업체에서 PCO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언어 공부를 어느 정도 했고, 그리고 저는 경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까 홍주석 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 전시업체나 뭐 국제회의의 서포터즈 이런 진행 요원으로 좀 일을 여러 군데서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그런 경험이 좀 좋게 봐주셨고 또 제안서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보통 이 서포터즈 경험을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서포터즈 경험은 어떤 경로로 아니면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대학생분들이 많이 보는 네이버 카페 같은 곳인데 제가 좀 오래돼서 이제 카페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네. 그런 진행 요원을 선발하는 그런 공고하는 카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현대아산의 신수영 과장님도 답변 주세요. 네, 요즘 그 대학생분들 이력서를 보면 뭐 너무 훌륭할 만큼 스펙 관리는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스펙 관리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훌륭하게 하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마이스의 직업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의 준비라는 게 이 직업을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모든 직업에는 단면이 있잖아요. 이제 좋은 면도 있지만 힘든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실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적성에 맞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내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 마음의 준비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준비들이 있는데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진행요원으로서 현장을 체험해 본다든지 인턴십을 하면서 사전에 준비하고 기획하는 사무실에서의 업무를 본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업무들을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 우리가 아무래도 국제회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참가자들 그리고 VIP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기만의 무기를 만들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제 누구나 다들 훌륭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내가 차별화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좀 포인트를 주면 좋을지를 한번 본인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케팅을 전공을 하면서 대학교 4년 동안 계속 기획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기획서를 쓴 기획서를 설득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처음에는 좀 서툴고 힘들지만 이게 훈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 많이 다듬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흥미를 갖는다는 걸 알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찾다 보니까 이제 국제회의 기획사를 찾게 되었고요. 이제 현재까지도 그때 익혔던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안서를 쓰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데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과장님처럼 이 일에 약간 꼬리를 물고 계속 궁금해하고 제안서를 혼자 만들어 보면은 아까 과정 중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이 면접 중에 있었잖아요. 그때 딱 당황하지 않고 이 찬스를 꺼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또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권혁 대리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사실 앞서 멘토분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답변드리기는 합니다. 사실 아까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저희 커리어 페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스펙 관리는 뭐 저보다도 훨씬 더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 역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리고 이 일이 본인과의 적성이 잘 맞는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유사한 경험이긴 하지만 저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전산업진흥회에서 근무하기 전에 다른 타 공공기관에서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좀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때 했었던 업무들이 저희가 뭐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수출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들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좀 힘든 일들도 많고 행정적으로도 업무들이 많고 해서 어렵기는 했지만, 그 중소기업분들이 실제 해외 제 도움이 뭐 미약하게나마 들어가서 뭐 해외 수출로까지 이어지는 모습들 보면서 제가 되게 큰 보람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런 그때 느꼈었던 보람이나 마음들이 제가 지금의 이 업무들, 그리고 지금의 이 기관을 지원하는데 가장 큰 동기가 되었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먼저 혹자는 뭐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있어서 많은 경험들을 좀 해보고, 그리고 또 이 경험들이 본인의 적성이 잘 맞는지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마이스로 공부를 해야겠다, 이쪽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사실 어려울 텐데 많은 고민을 가지고 가실 만한 게 내가 이 부분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리님께서는 내가 이 부분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걸 어떤 확신을 통해 얻으셨나요? 네, 제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확신을 가지는 건 매우 어려웠고요. 네, 다만 이 일이 제가 앞으로 해냈었을 때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잘할 수 있었다라는 확신이 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있겠지만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 들고, 이 일을 뭐 조금 경험을 했을 때, 제가 조금 이 일에 더 관여가 됐었을 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 일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고민이 된다면요, 서포터즈 활동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한번 따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원 컨벤션 뷰로의 홍주석 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이스나 컨벤션, 관광 쪽을 전공하지 않아서 회사를 지원 때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이스나 관광, 그리고 컨벤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 그리고 뉴스거리, 그리고 그 해외의 마이스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을 기사들을 다 검색하고 찾아봐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광, 그리고 마이스 생태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운이 좋게도 시험을 잘 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그 분들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본인이 설령 전공이 마이스나 국제회의 쪽이 아니더라도 한국 마이스 협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마이스 아카데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 외에는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서포터즈 활동, 아니면 운영 요원 활동을 통해서 마이스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본인이 희망하는 회사, 그리고 도시의 웹사이트를 많이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수원 컨벤션 센터에 지원했을 때 수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당시 질문받은 질문에 대해서
수원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수원만의 특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원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있고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어필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수영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만의 무기, 자기만의 스토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차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처음부터 드리는 질문에서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팀장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수원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면서 본인의 경험을 또 직접 얘기해 주셨잖아요. 수원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까 뭔가 산 증인의 이야기를 들은 기분처럼 확실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UNS캅의 하예진 프로그램 오피서님께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유엔에는 크게 두 가지 취업 경로가 있는데 경력직과 이제 신입 공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경력직은 뭐 당연히 그 유관 경력과 전문성을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뭐 지금 질문하신 분이 대학생이고 그래서 제가 공채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공채 출신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학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해마다 그 시험 보는 과목과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나라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유엔의 그 정책상 회원국 중에 그 직원 수가 미달되는 국가를 위주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항상 같은 나라가 그 시험을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행히 작년, 재작년부터 한국이 그 직원 미달 국가로 들어가서 아마 올해도 시험을 볼 것 같고 내년에도 향후 몇 년간은 공채 시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채 시험을 준비하시는 건 공채 시험은 뭐 저 같은 경우에 경제인 경우에 경제 원론 그리고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이슈들 이런 거 위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스트리밍으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더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답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저희가 또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마무리 지을 시간이에요. 어떻게 충분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나요? 아니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해도 팀장님. 될까요? 여기 계신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해외에 가시지 못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좀 한국에 많이 못 오고 계신데요. 여기 계신 그 호텔 두지타니 호텔 과장님이랑 그다음에 유네스캅에 오신 그 사무관님과 마찬가지로 국제 기구 또는 글로벌 체인 호텔에서 수시 또는 이제 정시 채용 같은 걸 가끔 진행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더 20대나 이때 좀 후회가 되었던 게 여러분들이 많은 기회가 되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이랑 취업도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꼭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도시간 협약을 맺은 국제기구, 예를 들면 수원에는 이클레이가 있는데요. 그러한 기구 또는 글로벌 OTA, 뭐 호텔 스타컵이나 트립 어드바이저, 클룩 이러한 글로벌 OTA들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글로벌 마인드를 좀 더 넓히고 그렇게 해서 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다양한 활약과 경험을 쌓으면 많이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 많은 전문가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분들의 진심 어린 응원이 한마디씩 좀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과장님부터 우리 구직자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씩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대면으로 만났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스트리밍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꼭 좋은 날 올 거라고 믿으니까 여러분들도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이 구직 활동 잘하셔서 원하시는 기업에 취업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마이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걸 시청하고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마이스 미래인재를 위해서 문을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문 열고 이렇게 빼꼼 들여다보고 가시지 마시고요. 행동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가로 현장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제가 여기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사실 구직을 했었던 그 시기 때보다 지금 코로나19 영향까지도 겹쳐서 올해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치만 그래도 이런 힘든 상황을 혼자서 악전고투하고 헤쳐나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가족분들, 친구분들, 지인분들 모두 여러분들을 다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힘이 좀 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모든 일이 그렇듯이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일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구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도움을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 수도 있긴 하지만, 또 이런 그때 마음을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나중에 2배, 3배 그 이상으로 갚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좀 부족한 면이 많지만 제가 구직하는 당시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되갚고자 이 자리에 또 참석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구직을 희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운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팀장님이요. 네, 저도 예전에 그 구직 활동을 할 때 좀 많이 피를 말리고 좀 초조해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힘들고 인고하는 시간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또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힘들 거라고 피로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반드시 이 기간을 초조하지 않고 슬기롭게 잘 시간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꼭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꼭 저희 국제기구 마이스 산업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조금 돌아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의 경우에도 제가 원래 약사로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저랑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대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학교만 9년을 다녔거든요. 근데 원하는 그런 거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언젠가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항상 오는 법이라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잘 노력하셔서 원하는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 멘토분들의 이 진심 어린 응원이 우리 구직자분들에게 정말 큰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분 한 분 드려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스트리밍을 통해서 답글을 달아주시거나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부분들 질문 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또 질문 주신 분들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또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우리 멘토분들께서 오늘 진심 어린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또 눈여겨서 듣고 보고 하셨다면은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는 우리 구직자 여러분 곧 만나요라고 하는 거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제가 구직자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구직자 여러분 곧 만나요. 네, 이어지는 순서로는요. 잠시 후 10분간 휴식을 가진 후에 마지막 국제기구 NGO 진출 설명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0분 뒤에 뵙겠습니다.